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처음에는 CPI발 호재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또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입니다.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어제 저녁에 공개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자 나스닥이 특히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난다 이거죠.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바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급하게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천천히 어떤 성장주가 좋아질지 관심 있게 보고, 다만 이 와중에 증시가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 딱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번 달 말쯤에 올 수 있는 미국 디폴트 이야기, 그리고 하반기에 올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 요 두 녀석을 관심 있게 보면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증시를 조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거래대금이 줄고 있어요. 최근 들어 증시 조정이 나타나며 덩달아 거래대금도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줄었나?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난달 10일만 하더라도 무려 30조나 거래가 되었으나, 그런데 지금은 16조로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코스피랑 코스닥 어디서 많이 줄었나 봤더니 당연히 코스닥이겠죠. 2차 전지의 질주가 멈추며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난달 10일에는 17조였지만 지금은 7조까지 반토막 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2차 전지의 과열이 조금은 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또다시 가긴 갈 텐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일단은 거래대금이 준 걸 보니까 곧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중국 1대1로 탈퇴. 자, G7 중에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올해 안에 탈퇴하겠다 이렇게 미국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대만과 반도체 협력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길이 이탈리아가 그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 저도 몰랐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 이탈리아의 주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불과 작년이랑 재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야, 아무리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1대1로를 탈퇴하는 게 말이 되나?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당선된 멜로니 총리, 이 사람은 반중 성향이 강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갈아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1대1을 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좋아하고 또 중국은 싫어할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일본 스스로 타 죽을 것. 이 사람들은 뭐 맨날 타 죽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이야기가 나오자 북한 외무상은 불바다로 스스로 만들어 타 죽는 신세가 될 것, 이렇게 일본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앞서 중국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일본의 워싱턴 선언 동참 가능성에 대해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세상 모든 거는 득이 있으면 실도 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화그룹 회장 구속 영장. 이게 뭔가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횡령 배임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화그룹인데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한 3, 4배 올랐던 기업들이죠. 네바다 리튬 광산 사업 본격화 이러한 뉴스로 크게 해먹었었는데, 그런데 이화전기와 EID가 정지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오늘 이화전기는 그대로 정지이고 나머지 두 개 EID와 이트론, 이 두 녀석은 장중에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렵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기름분들 항상 언제든 내 주식이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루아침에 한강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항상 몰빵 투자는 조금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몰빵을 해야지 크게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크게 먹는 건 좋긴 한데 10년 동안 딱 한 번 물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박살 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크게 먹어봐야 한 번 걸리면 끝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적자가 너무 큰 기업, 몇 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한 과도한 홍보가 나오는 기업 등등 누가 봐도 뭔가 야 이거 작전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큰 금액은 좀 피하자.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이 진짜 컸죠. 증시가 그냥 쭉 미끄러졌습니다. 에코프로 전 회장 구속. 에코프로 회장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원심이 깨져 주가도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혐의인가 봤더니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증권 계좌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11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 진짜 11억 같은 경우에 이 사람한테 돈도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욕심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일이 있자 장마판 코스닥이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좀 다시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에 LG 배터리 탑재. 호재겠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에 LG엔솔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LG엔솔은 중국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주로 배터리를 공급한 바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한다는 거겠죠. 이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며 그렇다면 테슬라가 갑자기 왜 LG엔솔 거를 미국까지 갖고 와서 쓰나 봤더니 아마도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때문에 테슬라도 여기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CATL 배터리를 계속 늘리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니까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이 그룹을 알고 계신가요? 피프티 핫백 19위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소돌이라고 불리는 피프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며 핫백에서 무려 7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고 다음 주에도 성공하면 블랙핑크의 기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이 노래가 매주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충분히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쯤 이 관련 소식이 들썩들썩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소기업이라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뭐 진짜 수혜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요즘 들어 엔터주의 실적이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아까 보니까 YG 엔터의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엔터주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K파 갈수록 커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세 말고 월세, 빌라왕 전세 사기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터지고 있죠. 특히 전세 사기 연령별 피해자로 보면은 2030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중심으로 전세 포비아, 야, 전세 못하겠다. 차라리 돈 더 주고 월세 하련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지금까지는 빌라와 오피스텔, 여기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며 2030 세대의 월세 전환이 높아졌다고 하며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월세보다 전세가 많이 유리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보증금 보험에 들 수 있으니까 월세를 선택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주 한 잔 손절. 세븐일레븐에서 임창정 씨와 손잡고 런칭했던 소주 한 잔 기억나시나요? 소도 물량이 10만 개가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나오자 세븐일레븐에서는 소주 한 잔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주식이랑 뭐 비슷하겠죠? 세상 모든 거는 절대라는 거 없다는 거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맥주가 잘 팔린다고 하네요. 켈리. 하이트진로에서 지난달 4일 출시한 맥주 켈리가 출시 36일 만에 104만 상자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국내 맥주 브랜드 중에서 최단 기간 동안 100만 상자를 판매했던 게 바로 테라인데 테라보다 3일 더 빠르게 켈리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켈리와 테라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제역이 터졌어요. 무려 4년 만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며 오늘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며 참고로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구제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기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죠. 엠폭스와 비슷하게 처음 한두 번만 반응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방망이 진짜 짧게 번트보다 더 짧게 가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테마주 투자 안 하는 게 좋겠죠.
다음입니다. 이게 가능하네. 중국 낭카이대에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조종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뭔 소린가 봤더니 세계 최초로 원숭이 목에다가 침을 씹어 뇌의 신호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팔을 조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로봇팔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봇팔이 쭉 움직여서 사과를 원숭이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뇌졸중이나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을 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겠죠.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니까 한 10년 뒤에는 우리 몸에 칩을 박을 수 있니마니 이런 얘기가 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AI는 규제가 필요한 게 맞다. 현재는 애플을 떠났지만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AI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AI 기술은 뛰어나고 지능적이다 보니까 사기꾼이 이를 이용하면 사람을 속이기 쉬워질 것이고 더 그럴듯해질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서 큰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를 사용하는 개인들도 AI가 학습하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으며 확실히 우리가 AI 시대로 넘어간다면 발생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관련된 사기가 진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벌써 시작한 것도 있겠죠. 뭐 챗GPT가 꼽아주는 주식 투자 방법 월 몇만 원만 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제도 따라와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핵융합. 얼마 전 오픈 AI CEO 샘 울트먼, 빌 게이츠, 베이조스 등 유명 CEO가 핵융합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봤었죠. 그 핵융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샘 울트먼이 투자한 헬리온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이내 상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보여준 적 없는데 자신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핵융합 에너지는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꿈이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가능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0년간 당연히 성공하지 못해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에서 순에너지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년 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요런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꿈으로 움직이니까요. 다음입니다. 구글의 픽셀 폴드 왔습니다. 구글이 픽셀 폴드를 공개를 했죠. 가격은 256기가가 1799달러 갤럭시 폴드4와 동일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갤럭시 폴드4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접었을 때 두께가 4mm가량 더 얇고 화면은 더 넓으며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무게는 그만큼 조금 더 무겁다고 하는데 어쨌든 폴드랑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AP는 자체 제작한 텐서2를 탑재했는데 폴드4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카메라는 4.8배 화소로 폴드4보단 낮지만 5배 줌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 폴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4개국에 공식 출시될 예정인데 과연 삼성의 수요를 얼마나 가져올지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기대감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옵니다. 중요한 소식이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으며 예심 청구 후 심사 기간이 통상 2개월이 걸리니까 9월 초쯤 승인받아 청약을 진행하고 10월에는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셋과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같은 소식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죠.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이랑 1조 규모의 방산펀드 우리나라 정부가 중동의 국부펀드와 손잡고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런 소문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무려 380조나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데 투자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의 중견 방산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방산의 분위기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더 성장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